안녕하십니까. 카툰TV 빠꾸빠꾸 노빠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신차 차량 나온 다음에 진짜 찐으로 리얼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과 공정을 거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마치 저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하다가 보니까 영상이 조금 지루하고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 신차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정말 작업하는 과정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고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K5 DL3 모델이 입고가 됐습니다. 현재 신차 검수 영상을 찍으면서 검수도 다 완료했고요.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상이 있는 것들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들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정말 이 작업이나 이런 썬팅 관련해서 PPF, 블랙박스 그 외에 이제 각각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사항들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차를 구매하시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앞으로 계속 나올 신차들을 아마 여러 업체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가 계시지 못하니까 궁금하시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재산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리얼 찐으로 찐템 편집을 최소화하고 작업하는 과정과 공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어주시는 분도 있고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나는 결과물만 받아도 괜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아마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또 외주, 애프터마켓 이런 샵들에서 작업하는 것들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K5 DS3 모델 같은 경우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시상 차량은 그레이 컬러예요. 요청하시는 사람들이 썬팅, 블랙박스, 그 다음에 전체적인 PPF, BC 필러라고 하는 하이그로시가 아닌 썬루프가 빠진 차량에 있는 이런 부분들, 순정의 부품으로 교환 작업, 그리고 코일 매트라든지 유리막 코팅, 전면 발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툰업은 이렇게 한다, 저희는 이렇게 작업한다 라는 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가능하면 편집하지 않을 거고요. 리얼로 찍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타 업체, 유명 업체, 기타 등등의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저희는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약속한 것만큼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죠. 저희가 기획편으로 이 차량에 관련해서 1편부터 5편이 될지 4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무편집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말수가 좀 적어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대신 저희가 배경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작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올려주시는 글들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내용들, 그런 것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이브로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 과정을 하루 종일 라이브로 켜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썬팅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PPF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순정으로 작업하는 전장 부품들은 어떤 검수가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조만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작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 산 거, 내 돈, 내산 차량,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고객의 차량, 지금부터 작업해서 카툰업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썬팅은 V쿨 K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 5000 모델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꾸빠꾸 노빠꾸 스타트!
재단이랑 기계 재단이랑 다른 게 뭐예요? 기계 재단? 필름을 기계 재단을 하는 거는 나도 잘 모르는데 PPF 필름을 기계 재단하는 거는 봤는데 필름을 기계 재단하는 건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정말요? 차이라 하면은 디테일의 차이는 사실 내가 봤을 땐 없는 것 같고 편하냐 안 편하냐의 차이 아닐까? 아, 회사에 돈이 있냐 없냐? 그렇지. 사랑해요. 사장님, 제니가 질문을 한 게 있는데요. 뭔데? 정품이랑 정품이 아닌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니? 쉽진 않겠죠? 우선은 일단 브이쿨은 국내에 나와 있는 브이쿨 브랜드 대리점들은 브이쿨의 가맹으로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비품을 쓰는 브이쿨 매장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리고 다른 필름하고 다르게 브이쿨 필름은 글씨나 로고 같은 게 필름에 인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대신에 브이쿨 가맹이 되어 있으면 추후에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할 때 100% 장담하건대 전산 보증서를 끊었을 경우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실시간으로 바로 고객에게 전송이 돼. 근데 만약에 고객에게 전송이 안 된다, 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조금 그렇지. 우리 매장에서 작업했던 모든 브이쿨 작업하신 고객님들은 우리가 전사 등록하면은 바로 카카오톡 문자로 실시간으로 가는데 그걸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브이쿨 본사에서 보내는 거고, 또 하나는 홀로그램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차량에나 보증서에나 드리는데 그거를 접속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브이쿨 본사가 바로 연결된 다음에 조회 등록이 만약에 안 된다,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거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나? 모르겠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없을 거라고 믿는 거지. 가능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하지만 저희 카툰업은 정상적으로 브이쿨 본사에 등록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필름, 예를 들면 VK라고 하는 필름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원 건선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은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 맞아요. 맞지?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작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하이그로시 BC 필러라고 하는데요. 썬루프가 없는 차는 BC가 무지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닐 포장돼서 들어왔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있건 없건 여기도 살짝만 뜯어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라고 하는 검정색이 들어갑니다. 근데 썬루프가 없는 차는 여기만 이렇게 무지로 와요. 옆에서 보시면 모양이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필러 순정 보비스 정품 부품이거든요. 이것도 작업하면서 이렇게 다 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PPF를 다 씌울 거예요. 저희가 가능하면 뭐 최대한 순정 부품을 선호하고 그에 맞게끔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교환함으로 좀 이득이 되는 거는 탈착을 조금 해야 되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다이로 할 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작업한다 그러면은 파손되거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파손이 된다 그러면 순정 부품을 새로 사다 써도 되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작업할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이쿨 K로 작업을 할 거라서 이왕 하는 거 유리를 탈착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럽고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썬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유선 몰딩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트림을 탈착을 할 예정이에요. 조금 말수가 줄어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작업할 때 조금 집중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문짝 탈착하는 거를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탈착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문짝 탈착하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업체도 있고 유리를 탈착하는 거 과정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내장 트림만 뜯었으면 K5는 유리 탈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한 거랑 진배 없다. 그래도 됩니다. 썬팅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썬팅을 하는데 왜 유리를 탈착을 하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차량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 몰딩이 지금 굉장히 깊어졌어요. 유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깊은 공간이 생겨요. 이 안에도 또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썬팅기를 치다 보면 먼지나 이물이 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틴터들도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청소도 하고 마스킹도 하고 차에 물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인 거지 이 방법이 맞습니다는 아니에요. 저희도 유리 탈착 안 하고 썬팅하는 경우도 많고, 유리를 탈착하고 하는 경우는 중복성 과정들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객님이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만든 거지 이게 뭐 꼭 썬팅을 하는데 의무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이 파손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혹여나라도 다른 분들이 이것 때문에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아니라는 거를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엄한 얘기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탈착이 끝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비닐을 씌우고 막 이런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아예 이제 이원화 시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의 시간도 단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탈착을 할 거예요. 보세요. 요거 교환할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키핑 있어요. 부러질 거예요. 못 써요. 한번 탈착하면. 빼버리고 이제 요거 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잘 한번 보세요. 유리를 어떻게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썬팅을 별개로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차량에 파손을 가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필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탈착을 다 해볼게요. 참고로 이 차는 양산돼서 막 들어온 차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이 안 남아요. 근데 보시면 되게 깨끗하게 떨어졌잖아요. 양면이 안 남아요. 근데 세차도 하고 운용을 하다 보면 이 양면 테이프가 설판에 양생이 되면서 아주 짠짠하게 붙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걸 교환하려고 하면 이 테이프 제거하는데 애를 많이 먹을 거예요. 다이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물론 뭐 나중에 해도 되지만 테이프 제거 때 고생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빼는 이런 키핀은 못 써요. 어차피 붙어서 옵니다.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요 영상을 보시고 다이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요거를 교환함에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교환하실 수 있어요. 다 직접. 이렇게 하면 보시면 유리 탈거와 몰딩까지 원스톱으로, 그리고 썬팅 할 때 훨씬 더 퀄리티 있게, 그 다음에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머지 창문들도 다 탈착할 거고요. 그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 유리, 탈착 및 BC 필러 탈착까지 다 완료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한 15분? 10분? 안쪽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탈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옆창문 썬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필름지를 붙이기 전에 청소를 좀 해주고 먼지가 최대한 이제 들어가지 않게끔 열심히 청소를 하고 필름을 부착을 할 겁니다. 유리를 이렇게 따로 빼놓고 하다 보니까 청소할 때도 훨씬 편하고 더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죠. 이쪽 부위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좀 꺼멓게 까매져가지고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썬팅 작업을 할 때 웬만한 스티커는 다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리 모양에 맞게끔 재단을 해놓고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쉐이빙을 할 필요는 없고요. 쉐이빙을 할 필요가 있다면 다 부착을 한 상태에서 쉐이빙이 진행이 되고, 쉐이빙을 할 필요가 없다면 확인하고 썬팅 창문을 바로 원위치를 시킬 겁니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를 뺐던 것들 다 모두 다 조립을 하고요. 레일 가이드 볼트라고 하고요. 그것들은 유리를 꼈을 때 유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볼트예요. 그리고 창문을 고정하는 볼트도 조립하고 하나씩 조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BC 필러 이제 조립할 거예요. BC 필러는 다 모비스 순정품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제품들을 하나씩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포장이 다 잘 돼서 왔지만 혹시라도 상처나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다면 비닐을 꼭 열어봐야 돼요. 하얀색 부분은 다 비닐로 포장이 된 거고요. 거기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배송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열어봐야지만 그 안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K5 DL3 모델의 하이그로시 BC 필러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수석 쪽에 3개, 운전석 쪽에 3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필러 먼저 조립을 할 건데요. 그 자리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제품에도 홈이 있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고 또 키핀 자리를 홈에다가 딸깍 하고 끼우면 돼요. 하나가 끼워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끼워질 거예요. 딸깍, 딸깍, 딸깍. 그리고 양면 테이프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고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 고무 몰딩도 조립하고요. B필러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C필러하고 동일하게 키핀 자리만 잘 맞춰서 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끼우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무도 다 조립을 해주도록 하고요. 무리하게 힘주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씩만 이렇게 꼭꼭 눌러줄 정도만 되면 되고요.
비닐을 벗겨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유광 하이그로시로 변경이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장재 조립을 할 거예요. 기존의 내장재는 조립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뺐던 커넥터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키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만 맞춰서 조립을 하면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2열 창문도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를 끼울 때 경험이 많이 있지 않으시면 조금 힘들거나 차량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조들을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일 자리에 잘 맞춰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게끔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BC 필러, 조수석 2열 문짝에 BC 필러도 조립해 볼게요. 운전석하고 동일하게 키핀 자리만 잘 맞춰주면 양면 테이프 제거하고 맞춰주면 문제없이 조립이 되고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유리를 탈착하거나 작업하는 것들을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돌려가면서 꼼꼼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키핀들이 있어요. 내장재 문짝에 키핀이 있는데 저게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 모비스 순정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키핀은 구매 후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조립하는 과정 말고 탈착하는 과정에서 능숙하게 또 문제되지 않게끔 탈착을 하면 저것은 부러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리를 탈착을 하고 썬팅을 하면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가리킨 저곳, 여기 이 부분들, 그리고 반대편의 저 부분들, 저 부분들이 많이 꺾이는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유리를 탈착을 하고 썬팅을 하면 저게 꺾일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꺾이느냐, 몰딩들이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필름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를 탈착하고 썬팅을 하게 되면 꺾일 일이 1도 없다. 나머지 마무리 작업들로 내장재 다 조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립이 다 모두 다 완료되면 옆창문에 관련된 썬팅은 모두 다 끝! 네. 준비 끝.
주변이랑 크면은 여기가 일자가 아니고 곡이 있어가지고 안에 선풍기를 붙이기 전에 그 바깥에다가 선풍기를 놓고 뜨거운 열로 성형을 해서 붙이는 건데 이 비누칠을 안 해주면은 그 필름이 위에 완전 붙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돼요.
자, 블랙박스를 설치 이제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본체랑 자동차 블랙박스랑 연결이 될 거고요. 이거는 후방 카메라 다 달고, 사실방에는 이렇게 구성품 설명서랑, 요거는 컴퓨터에 인식되는 요거 SD 카드 젠더예요. 이렇게 비밀번호에 보면서 다시 넣어드릴 거고,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후방 카메라 선을 뒤에서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나비 QXD 5000 모델인데, 마이나비 QXD 5000 모델의 후방 카메라 배선은 단자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게 뒤로 가건 앞으로 가건 상관은 없어요. 마이나비 배선은 타사 거보다 배선이 좀 두께가 두꺼워서 근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내장재 사이로 선을 넣은 다음에 보시면은 선이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여기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을 떼신 다음에 앞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거니까 이대로 앞으로 이동을 할게요. 앞쪽에 배선은 요 흡음재 테이프로 마감을 해서 말하면 소리가 좀 안 나게 배선을 말아드릴 겁니다. 이쪽에는 위에 상단에 에어백이 있어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걸리지 않게 뒤쪽으로 선을 넘기셔야 돼요. 간혹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게 걸려서 비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선을 뒤쪽으로 넣어가지고 빼셔야 돼요. 안전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거는 배선을 놓기 전에 이렇게 미리 꼽아놓고 배선을 좀 이쁘게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 선과 이렇게 일자로 만나게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놓고 내장재를 살짝 벌리면은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이거는 너무 당기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들이시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에 거 다 들어갔죠? 순정 배선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따로 놀지 않게 이거를 같이 묶어줄 거예요. 케이블 탑이랑. 퓨즈박스에 연결될 선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쪽에 연결이 돼서 마감이 될 건데, 요 선은 요 뚜껑이 덮어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이거를 다른 작업을 위해서 뜯었을 때 이 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좀 보기 싫으니까 여기 흡음재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좀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뭐 이게 또 정답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에 흡음재 테이프로 마감을 할게요. 블랙박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블랙박스라는 게 원 기능이 잘 찍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디자인 뭐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오래 가고 잘 찍어주냐 그게 중요하죠. 이거를 넣을 때도 지금 새 필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넣을 때 기스 안 나게 잘 넣어야 됩니다. 잘 잡고 빼줍니다. 박스 장착이 다 끝났고요. 이제 음료를 조립해서 이거를 다시 완 상태로 복구를 시켜놓을게요. 배선은 이 빈 곳으로 나와서 블랙박스 배선을 만들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장착이 될 건데 장착을 할 때 위치가 여기 아니면은 이 오른쪽에 붙여를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출차할 때 차주와 상의를 좀 해가지고 입맛에 맞게끔 부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으면 딱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붙인다고 하면은 딱 이렇게 되고 만약에 오른쪽에 한다고 해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면은 싹이야 싹. 오케이. 자, 블랙박스 설치 완료됐습니다.
여기 위를 꼭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K5 라이트 PPF 시공을 할 때는 본네트를 꼭 열어줘야 되는 이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물이 튀지 않게 이렇게 면으로 덮어주는 거고요. 여기를 안 닦아주면 여기 위에 있는 이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PPF 시공을 할 때 먼지가 다 들어가 버리죠. 이 곡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평평한 면이 아니고 뭔가 볼록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피해주고 붙여야 되는 게 사실 좀 좋아요.
locked onto the phone. And I wished I'd had a number so I could be color unknown. And then I tell her to look into my eyes and never let it go. 내가 너무 영상에 안 나왔던 것 같아. 지금이라도 좀 나와야 일을 한 것 같잖아. 준이만 나와. 편집 안 해야 되겠다. 계획을 써줬다. 썸네일 다 정했었는데. 진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악덕사다. 일곱 억대가 나 사장님이랑 상의를 안 보던데. 안 본다는데? 실장이나 관리자인 줄 알던데. 작업자? 책임자? 또 나를 사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널 사장을 하죠. 조니가 사장 아니까 이게. 자, 번호판을 달고 출차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차주님께서 따로 온라인으로 이 번호판 가드를 구매를 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어디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현대모비스 정품 기아 신로고 번호판 가드라고 비천공 신형으로 해서 왔는데 이 제품을 봤더니 기아의 신로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구형 마크만 있을 뿐 잘 모르겠고, 그리고 비천공 번호판이어서 장착을 하려는데 요 볼트가 번호판이 장착되기 전에 먼저 고정이 돼요. 이 피스로. 그 위에 번호판을 여기다 끼워놓을 방식인데 번호판을 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위에가 없죠. 이러면은 번호판을 끼면은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번호판인데 이렇게 꼈다고 칠게요. 그러면 위에는 고정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충격이나 의해서 위에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품 진행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번호판 카드 수공을 해서 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런 거 무조건 신로고라고 해서
구매하지 마시고 좀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트너TV 빠꾸빠꾸 노빠꾸입니다. 조니입니다. 저희가 1박 2일간의 작업을 진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물론 작업하는 과정에서 멘트나 말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차량에 좀 작업하는 걸 집중하느라고 촬영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촬영하시는 분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는 저희의 음성보다는 작업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실제로 이 차의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를 아끼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조금 솔직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또 구독자분들 또는 앞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이렇게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에 작업되어 있는 과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자막이 나가겠지만, 첫 번째는 V쿨이라는 브랜드의 K라는 등급으로 썬팅을 했어요. 전면은 28%, 1열은 14, 2열 창문은 5, 그 다음에 맨 뒤에 열선은 14, 이렇게 고객님과 협의하에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박스는 QXD 5000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PPF 작업을 했는데, 보통은 컵 엣지 주이구 트렁크 리드라고 해서 생활보호 PPF 정도의 수준으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라이트, 컵,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그리고 BC 필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썬루프가 없었기 때문에 BC 필러가 무지 색깔의 BC 필러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순정 모비스 정품 기아 걸로 BC 필러를 하이그로시로 썬루프가 있을 때 달려 나오는 걸로 교환을 하면서 그 자리에도 PPF를 동일하게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리막 전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면에 유리 발수 코팅도 진행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실내에는 현재 코일 매트 1열, 2열 거를 매트 색상하고 동일하게, 실내 의자의 내장 색깔과 동일하게 초코 브라운이라는 컬러의 코일 매트로 저희가 다 따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영상이 아마 고스란히 녹아서 갔을 거예요. 작업하는데 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조니 씨? 항상 힘들죠. 항상 대충대충 하지 않는 저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는 다 아셨을 거라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땀을 하루에 1톤씩 흘립니다.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모든 틴터들이나 이렇게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저희 카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차량을 이 차량만 하루에 한 대만 가지고 1박 2일을 작업을 했어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렸던 거고, 왜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왜 이런 과정을 하면서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의 궁금증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차이기도 하지만 저희 매장에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고객님이 지금 번호판 떼를 마지막 최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번호판 등록도 해서 오셨는데, 번호판 플레이트가 지금 요즘 신형 타입이 아니라서 현재 그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차량을 출차할 거고, 이제 매장에서 작업이 다 끝난 차량이 이제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해를 볼 거예요. 아직 썬팅지에 물도 좀 덜 말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비닐이나 실내에 포장되었던 것들 다 제공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증서도 발급을 할 거예요. 정상적인 보증서는 또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꼭 아시고, 혹여나 신차를 구매해서 저희 카툰업에 오시거나 또는 타 업체에 가서 의뢰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신차를 사서 내 품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 씨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면 하시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카투너. 카투너브로 오세요! 지금까지 카트너비였습니다. 잠시 후에 밖에 나가서 저희가 차량 작업했던 것들 리스트 한번 쭉 영상으로 담아서 고객님 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